치과정보 973 오늘은 구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치과의 주정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주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치과에 그냥 그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 외에요. 입냄새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입냄새 그 자체로만 이제 걱정이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간혹 입냄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실제로는 입냄새가 심하지 않으시고 네. 자기 생각에 괜히 걱정되셔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생각에 내가 이 정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난 좀 병원에 가서 간 김에 좀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네. 오히려 그 입냄새가 좀 심하신 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반대 경우네요. 그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냄새가 난다고 말해주는 게 그 정서상 좀 뭔가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매너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본인 그 심하신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아무튼 입냄새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자각하기보다는 그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을 해서 본인 스스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혹시 그 진행자님은 입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그 냄새가 좀 심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럴 때 좀 날 것 같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양치질을 좀 소홀히 해서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그럴 것 같고요. 충치나 치주 질환 같은 거 있으면은 또 나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요? 미리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 입에 뭔가가 먹었을 때 아니면 덜 닦았을 때 아니면 질환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 보통 이제 그렇게 전부들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그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의과 쪽과도 연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치과 쪽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치입니다. 충치요. 충치로 인해 냄새가 나는 경우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에 충치가 심하게 생겨서 냄새가 나는 경우와 또 치료를 받은 치아, 예를 들면 크라운을 씌운 치아의 경우 안쪽에 치아가 썩어서 구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안에 충치가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나요? 그 충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또 우리가 이 충치가 있다, 고로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또 연관 지을 수는 없는 문제네요. 이제 좀 충치의 정도에 따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충치로 인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 약간의 충치가 아닌 그 충치가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에 냄새가 납니다. 그 예를 들어 충치가 심하게 진행된 치아의 크라운을 벗기면 진짜 그 충치 냄새가 그 진료실 안을 뒤덮을 정도로 그 냄새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충치가 심한 경우는 진짜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제 두 번째로는 잇몸에 병이 생겨서 이로 인해 입안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경우인데요. 잇몸에 병이 생겨서요? 즉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치석이 쌓이게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잇몸 질환, 즉 풍치가 생기면 잇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특히 치아가 고르지 않으신 분들이나 삐뚤빼뚤하신 분들은 그 구석구석 양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치석이 쌓일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입냄새도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잇몸 질환이 생기면 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 원인으로는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 때문인데요. 세균 때문에요? 그 세균이 잇몸 주변에 자리를 잡아 그 터전을 형성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때 분비되는 물질들 중에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화학 성분? 이제 계란 썩을 때 나오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 때문에 그 입안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그 입안이 자주 마르는, 즉 구강이 건조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침 분비가 적어지면 입이 마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입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입이 마르는 것과 냄새가 나는 것이 좀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살짝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그 침에는 이제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이 마르면 이런 침을 통한 항균 작용 또한 줄어들면서 염증이 생기기 쉽고 그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네. 또한 그 침이 충분해야 침이 입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입안을 청소해 주는데 입안이 마르게 되면 이런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잇몸 질환에 걸리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제 구강 건조증 같은 경우는 그 유전적인 이유. 이건 또 유전적인 이유도 있어요. 네. 빈혈, 당뇨, 네. 영양소 결핍 등과 같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하게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 질환에 걸리기 쉽고 충치 또한 다른 분들에 비해 쉽게 생길 수 있으니 평소 자주 입안이 말라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네.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와 관련된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치아와는 상관없이 속이 좋지 않아서 입냄새가 난다. 예. 이런 경우도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거는 이제 치과 쪽은 아니고 좀 치과 외적으로 입냄새가 나는 경우인데요. 치과 외적인 이유요. 예. 네. 크게 좀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편도 결석도 이제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편도 결석이요? 예, 네. 편도 결석이 왜 생기냐면 네. 이제 편도의 표면은 매끈하지 않고 여러 개의 동굴 같은 홈이 있는데 이 구조를 편도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편도염을 자주 앓게 되면 이 편도와가 커지고 커진 홈으로 편도의 분비물이나 세균들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석이 형성되는데 이를 편도 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편도 결석을 통해서 냄새가 나게 되고 이 편도 결석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편도염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이 편도와가 커지고 커진 홈으로 편도의 분비물이나 세균들이 쌓이면서 냄새가 나는 편도 결석,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또요? 또 이제 그 내장, 장기 관련인데요. 네. 또한 폐나 그 위장관 계통에 문제가 있을 시에도 입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하고 보니까 진짜 많은데요. 원인이? 구치원이 너무 많네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앞서서 입냄새로 내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구취가 납니다. 이렇게 그 병원에 찾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할 때 본인이 좀 예민해서 금방 아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굉장히 입냄새가 심한데도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입냄새가 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제 입냄새가 이제 맡게 하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호하고 저기 죄송하지만 호하고 저 좀 냄새 나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요. 네. 근데 이게 좀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솔직히 좀 저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가로 입냄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혼자서 입냄새 보는 방법은 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기 손이나 종이컵에 이제 바람을 불고 하고요.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 네. 또 이거는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또 그 손목에 침 묻혀서 이제 냄새 맡아보신 적 있을까요? 아니요. 네. 손목에 침을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라 손목에 침을 묻히고요. 5초 맞습니다. 있다가 맡아보면은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그 종이컵이나 손에 바람 부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겠네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혹시 실내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모를 경우도 있고 바람에 싹 쓸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손에 핸드크림 바르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그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침을 묻히고 좀 이제 5초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냄새 맡아보기.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잘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혀를 긁어서 냄새를 확인해 보기 등이 있는데 혀를 긁을 땐 좀 안쪽을 긁어서 안쪽이요. 최후방 쪽을 긁어서 냄새를 확인해 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좀 자가적인 방법이고 이제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구취 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취 측정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호 불어주고 그렸습니다. 구취 측정기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입안에 그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들은 분비 대사물이 있고 이 중에 황화합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취 측정기는 황화합물 수치를 측정해주기 때문에
입냄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입냄새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치과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과적인 치료요? 네.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충치가 있다면 구취 원인이 되는 충치를 먼저 제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크라운 안에 치아가 썩었다면 크라운을 제거하고 상태를 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크라운 제거한 뒤에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제 크라운 안이 썩어 있다면 저희가 크라운을 벗겨내야 얼마나 썩었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있는 구조물을 벗겨내야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크라운은 무조건 제거해봐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거했을 때 충치 정도가 너무 심해 치아의 머리 부분이 대부분 상실되었다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네. 그 정도가 이제 많이 심하지 않다면 그 치아 모양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크라운을 제작해서 보철물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충치의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잇몸 치료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잇몸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잇몸 치료란 질환에 걸린 잇몸들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한 치료를 말하는데요. 네. 잇몸 질환은 주로 치아 주변에 자리 잡은 세균들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치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잇몸 치료는 치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치과에서 하는 잇몸 치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잇몸 치료는 그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네. 간단하게 치아 주변 치석을 제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석 제거. 네. 그 치석은 아까 세균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집들을 제거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이 있고요. 네. 또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안 되는 잇몸 깊숙이 있는 치석 같은 경우는 수기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 예를 들어 저희가 창틀을 청소할 때 물걸레로 청소를 하다 보면 좁은 틈새는 걸레로 청소가 잘 안 돼서 소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도구를 이용하게 되죠. 예, 좀 네. 그 마찬가지로 눈에 잘 보이는 접근 가능한 곳은 네. 스케일링이 물걸레처럼 청소를 하는 것이고 이제 구석구석 수기구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소를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잇몸 치료가 보험 진료 항목에 들어 있죠? 이제 보험 진료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되거든요. 네. 자, 생활정보 973 오늘 입냄새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과의 주정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